그 아빠랑 있을 때 너무 불안했는데 지금은 얼굴도 되게 밝아졌고 어린이집도 지금 다 잘 다니고 있고. 돈 있었으면 처음부터 무료 상담 받으러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지금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혼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여자분인데. 얘 많이 받았죠. 그래도 금전적으로 이게 보통 이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몇백만 원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돈을 받지도 않고 일을 잘 처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식구분이 좋은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PD님이 지방 출장 다녀오셨는데, 예전에 올라간 영상 중에 게임 페인 남편 관련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구독자 내지 제 식구분들이 적었을 때조차도 댓글이 달리고 분노해 주셨던 그분에 관한 이제 뒷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혼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인터뷰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건 당사자의 아는 언니이고요. 지인이 혼자 애를 키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혼을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남편이 집을 또 나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이제 애를 키우면서 애가 또 약간 지적 장애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해서 제가 이제 웅변을 알게 돼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어떻게 이걸 이제 그 아는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물어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었고, 제가 이제 당사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동생한테 전달을 했었고요. 그 동생이 이제 그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부분은 다 글로 작성해서 웅변한테 보냈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웅변이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저한테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포장을 갖다 낸 거는 본인이 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가서 했습니다. 아기가 약간 뒷장애처럼 약간 있는데 남편이 그런 애도 내팽개치고 혼자서 나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입장에 돈도 갖다 주지도 않고 하니까 생활도 힘들었었고, 이제 동생이 또 벌어서 생활을 했어야 했고, 상황이 얘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여자애가 말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도 몰랐던 거고, 집 나갔는지 한 1년 뒤에 이제 저희가 알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애를 버리고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자기 본인 애기잖아요. 자식을 버리고 갖는 것도 나쁜 거지만 그 양육비가 한 달에 많은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달달이 50만 원인가 이렇게 내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괘씸하다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있고 준다고 차이비 뭐 이렇게만 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옆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이제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그리고 얘 앞으로 된 걸 자꾸 돈을 이제 사고를 내서 신용이 또 안 좋아지고 해서 제가 옆에서 보기가 딱해갖고 이혼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그럼 그분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못 느낀 거예요? 힘들어하면서도 일단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려요. 말대 어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혼자서 벌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서 제가 온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온변이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그 법원에 소장을 갖다 낸 이후부터 그 종료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몇 번에 이제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몇 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제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됐고 이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그 와중에 뭐 특별히 어떤 이슈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재산 문제라든가 뭐 그런. 재산은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일단은 애가 이제 약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애 병원에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인 것도 이제 요구는 하고 싶었지만 애 아빠가 이제 사고도 치고 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원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양육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양육비 관련해서도 웅변이 어떤 네, 조언 얘기를 같은 거. 해줬어요. 네, 얘기를 해줬고 본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준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받는다 하고 뭐 몇 번 안 되면 이제 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줬었고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액션을 안 취하신 거예요? 네, 아직 취하지 웅변이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네. 이제 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그냥 이제 믿음이죠. 이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뭔가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웅변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한번 해보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켜보다가 얘도 동생도 나중에 이제 그 방법을 쓴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하면서 웅변한테 도움을 얘 많이 받았죠. 그래도 금전적으로 이게 보통 이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몇백만 원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돈을 받지도 않고 일을 잘 처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어떤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강한 자보다 약자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선한 사람들 편에서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좋은 쪽에서 생각해주고 해서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냥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에 천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해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고맙죠. 저는 진짜로 고맙고 원래는 또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얘가 돈을 또 벌러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나이가 아직 30대도 안 됐어요. 20대인데 좀 일찍 결혼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기가 그 아빠랑 있을 때 너무 불안했는데 불안하고 그 정체도 좀 심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치료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고 이 안녕이라는 단어도 거의 못 쓸 정도로 애가 거의 말문을 닫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굴도 되게 밝아졌고 어린이집도 지금 다 잘 다니고 있고 학원에서도 그 다른 애들보다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지금 잘 생활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조금씩 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단어까지 다 쓸 정도로 말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분이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양육비행 관련해서는 그 양육비행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또 일정한 조건이 이제 구비되긴 하는데 이 기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추상적으로 이기는 거하고 이제 집행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여서 일단 법상 이제 이혼은 됐고 양육비 이제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제 돈을 내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 좀 안타까운 소식에는 계속 제가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게 뭐 별거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내는 이제 배우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저희 이제 사연의 주인공도 그 남편의 여러 가지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게임을 한다든가 아이한테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들어온 거죠. 참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일이 참 힘든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렵게 찾은 이제 사랑인데 그만두는 게 또 말처럼 쉽지도 않고 참 밤에 잠이 안 올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확실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없던 정보가 생기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자니까 이제 지치고 피곤해지고 뭐 이런 거죠.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 이제 사연의 주인공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이혼 사건은 특히나 이제 뭐 거의 개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고 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돈 문제가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애초에 이런 사람의 인연을 맺은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고 또 자기 어떤 사람 보는 눈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눈찔러 봐야 그리고 자책해 봐야 필요 없다. 뒤늦게라도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틀릴 수도 있다. 우리의 어떤 지각 능력이랄까 이런 거는 뭐 그 현실에 대해서 이러저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상치라서 충분히 그러한 예상은 그리고 추측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현실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해결책이 뭔가 이런 거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해결책이 뭘까? 이제 그런 거를 찾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지만 그 이제 동생분하고 자녀가 되게 안정을 되찾고 행복해졌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터뷰 해주신 분이 그 동생분의 이제 사연을 듣고 또 공감하고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셔서 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력이지만 좀 약간의 보탬이 됐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터뷰 해주신 우리 식구분 많이 감사드리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옹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